씨. 많이 기다리셨어요? 오래간만에 수임 씨를 만나는데 약속 시간 정각에 올 수 있겠습니까?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미리 와서 수임 씨를 기다리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죠. 어머, 어쩜. 이 선생님한테 아직 그런 낭만이 남아있었던가요? 난 항상 낭만적인 꿈속에서 살고 있는 거요. 그래요? 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까? 글쎄요. 글쎄요라니. 모두들 공산주의자는 기계라고들 하던데요. 아니, 선생님, 뭘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거짓말. 선생님은 내 얘기를 안 듣고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불쾌.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안하오. 돌아가겠어요. 수임 씨, 사과하질 않소. 내가 미안하게 됐어. 용서하시오. 하지만 난 지금 몹시 어려운 일을 부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니 어떤 일인데요? 뭐 그런 건 수임 씨한테 얘기해 본댔자. 날 무시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는 소리예요? 무시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러면요? 수임 씨, 수임 씨는 아직도 날 사랑하오. 선생님은요? 그야 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그 말씀 진정해요. 그럼 내가 수임 씨 듣기 좋은 말이나 짓거릴 것 같은 사나이 같소? 고마워요. 사실은 나도 선생님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몸뚱아리는 항상 양키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한 번도 선생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수임 씨. 폭풍이 휘몰아치는 열띤 시간이 흐르자 김수임은 이젠 그 옛날과 다름이 없이 또다시 이강국의 노예로 화해버리고 말았다. 어떤 일이에요? 저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는 게. 우선 경과를 좀 봐가면서 부탁을 해야겠는데. 그러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우선 수임이 나하고 매일 일주일 동안만 만나죠. 만나주는 건 어렵지 않지만 저녁 5시 이후하고 일요일은 안 돼요. 아니, 낮에 한두 시간씩만 만나주면 돼. 그래요. 그럴게요. 그리고 당신의 남편 말이야. 남편이라. 명칭이 어쨌든 지금 당신의 남편 구실을 하고 있는 비아드 대령 말이야. 될 수 있으면 비아드 대령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암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낮에 한두 시간만 만나달라. 비아드 대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달라. 네가 아무래도 날 스파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하고 조선 공산당의 운명이 수임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당에서 조선 정판사라는 인쇄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건 수임 씨도 알고 있잖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경찰에서 조선 정판사 평판과장인 김창선 동지를 체포해 왔거든. 아니, 뭘 잘못했게 해요? 잘못한 것 없이 붙들려 갔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이건 아무래도 우익놈들하고 경찰놈들이 짜고서 우리를 때려잡을 공작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예감이 들거든. 점점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수임이는 몰라도 좋아. 몰라도 좋으니까 내가 부탁하는 대로만 움직여줘. 부탁이야. 알겠어요. 대신 저도 주문이 있어요. 말해봐. 이 인물만 생각하면 싫어요. 언제까지나 선생님의 사랑이 변치 말아야지. 염려 마라. 수임이 영원토록 내 사랑이야. 수임이.
한편 경찰에서는 구속된 조선 정판사 평판과장인 김창선에 대한 취조를 나흘 동안에 걸쳐 밤낮 없이 계속을 했다. 취조하는 경찰관도 지치고 김창선도 지쳤다. 물 한 모금만 주시오. 자, 고맙습니다. 그런 인상 필요 없으니까 솔직하게 대긴 하란 말이야. 어때? 솔직하게 털어놓지 그래. 응? 그래. 아주 솔직하게 말해봐. 네가 끝까지 버틴다고 사건이 안 드러날 것 같아? 응? 공연이 너나 나나 고생만 더 할 뿐이라는 걸 알라고.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어서 말해봐. 100원짜리 은행권을 찍어낸 게 사실이지? 사실입니다. 사실이야. 누구누가 공모해서 위조지폐를 찍어냈지? 공모한 게 아닙니다. 공모를 하지 않았어? 예. 이 새끼가 또 허튼 수작을 들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 어서 빨랑빨랑 말해보란 말이야. 위조 지폐를 찍어내게 된 건 사장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네, 사장이 명령은 틀림없지? 네, 틀림없습니다. 찍어낸 돈이 모두 얼마? 확실한 건 잘 기억 안 나지만 1,300만 원 가량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1,300만 원이나? 네. 지친 나머지 김창선은 끝내 자백을 하고야 말았다. 개새끼들 같으니. 이 형사, 이 새끼를 다시 유치시켜. 예. 야, 이 새끼야, 어서 일어나. 들어와. 조용히들 구가 앉아 있어. 김동무. 누구요? 나요. 나. 해방일보 이 기자. 설마 고문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하진 않았겠죠? 왜 말이 없어, 김동무? 모르겠어. 모르다니. 그럼 허위 자백을 하고야 말았단 말이오? 나도 모르겠다니까. 동무, 말을 좀 똑똑히 해요. 허위 자백을 했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요? 왜 말이 없느냐 말이오? 만일 김동무가 허위 자백을 하는 날에는 김동무나 김동무의 가족이 어찌 된다는 걸 김동무도 잘 알고 있겠죠? 그만! 우리 해방일보사에서 왜 죄 없는 나를 고발해서 이런 돼지우리간에다 쳐넣은지 아시오?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몰라. 동무, 김동무. 몰라. 아무것도 난 몰라. 동무를 감시하고 동무한테 힘을 주도록 하라고 해서 죄 없는 날 일부러 고발해서 여기까지 쳐넣었다는 걸 아시오, 동무는? 날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소. 그것은 사실이었다.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인 이관술은 행여나 김창선이가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위조 집회권을 자백하지는 않을까 초조해진 나머지 해방일보 사장인 권오직과 상의 끝에 사회부의 이모 기자를 신문사의 기물을 훼손했다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신문사의 고발에 접한 경찰에서는 유치장 프락지로 집어넣기 위한 음흉한 계략인 줄도 모르고 그 기자를 구속 유치시켜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김창선을 취조 끝에 간신히 자백을 받은 현을성은 김창선을 유치시키자 수사계장 최난수와 함께 서장실로 올라가 이구범 서장한테 김창선의 취조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했다. 뭐라고? 1,300만 원이나.
1,300만 원이나 위조 지폐를 찍어냈다? 예. 천인 공할 놈들 같으니. 서장님, 위조 지폐를 찍으라고 명령한 게 조선정판사 사장인 박낙종이라고 하는데 그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이건 중대한 문제야. 나 혼자 처결하기도 어려우니 일단 정장 가깝게 품해봐야겠어. 내가 곧 정장 가깝게 다녀올 테니까 잠시 하회를 기다리라고. 예. 뭐 어쩌고저쩌? 박낙종이란 놈이 위조 지폐를 찍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네, 카카. 아니, 200만 원도 아니고 1,300만 원씩이나 가짜 돈을 찍어냈단 말이야. 죽일 놈의 자식들. 중부경찰서 이구범 서장한테 보고를 받은 장택상은 분노의 코수염을 쫑긋거리며 노발대발했다. 모두 한 몽둥이를 때려 죽일 놈들. 그 놈들 남한 경제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그따위 짓을 했을 게야. 카카,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조선 정판사 박낙종 사장을 뭘 어째? 당장 집어넣어.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니. 미국 사람들은 증거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무슨 바보 같은 수작을 하는 게야. 찌급판이 나왔고 김창선이라는 놈이 자백을 했는데 그러나 카카. 각하가 아니야. 박낙종이라는 놈을 당장 잡아 넣으라고 했어. 네, 카카. 이구범 서장을 보내고 난 장택상은 그 길로 미 군정청 경무국장실로 조병옥을 찾아갔다. 장랑, 어서 오게. 죽일 놈의 자식들. 누구한테 하는 소린가? 누구? 공산당 놈들 말이지. 참. 조선정판사 김창선이란 자를 잡아 넣었다고 하더니 어찌 됐나? 불었어. 뭐라고? 사장인 박낙종이라는 놈이 명령을 해서 1,300만 원이나 위조 지폐를 찍어냈다는 거야. 1,300만 원이나. 저런 죽일 놈들. 공산당 놈들도 죽일 놈들이지만 하질한 자도 되먹지 않았어. 유석하고 나하고 그토록 공산당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더니 기어이 일을 저지르게야 말았잖아. 그놈들 그런 막대한 돈을 찍어서 어디다 쓰려고 했지? 뻔하잖아. 남한 경제를 교란시킬 목적이었겠지 뭐겠어. 죽일 놈들. 이봐 유석, 왜? 호기 물질이야. 호기 물질이라니. 하지한테 위조 지폐 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을 불법화시키라고 또다시 건의하는 게 그자가 들어줄까? 지금껏 반대해 왔는데. 어마어마한 죄가를 저지르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안 들어줘. 위조 지폐를 찍어낸 건 공산당이 아니라 정판사가 아닌가? 이런 맹추. 정판사는 누가 경영하는 업체인데 공산당 업체 아니야. 거기 종사하는 놈은 모두 공산당원들이라는 걸 알아야 한단 말이야. 어쩌겠어? 가겠어 안 가겠어? 어? 이렇게 하지. 어떻게? 네, 한 발 먼저 가서 하지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장랑은 한 발 뒤에 오라고. 하지란 자는 의심이 많아서 나하고 장랑하고 같이 밀려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그러자. 그러면서 한 발 먼저 앞서 가라. 그래. 안녕하십니까, 장군. 어서 오십시오, 지부장. 유석도 와 있었구만. 장랑은 웬일인가? 장군을 뵙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조병옥보다 한 10분 뒤 하지의 사령관실을 방문한 장택상은 거기 한 걸음 먼저 와 있는 조병옥과 마치 오늘 처음 만난 것과 같은 대화를 일부러 영어로 나누었다. 조병옥과 그런 수인사를 나누며 장택상은 지금 자기가 무대에 선 배우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기조차 했다. 그 순간 장택상의 망막 속에 아련히 떠오르는 명배우의 얼굴이 있었다. 30년 전의 일이다. 영국 유학 당시 꼭 한 번 섹스피어의 연극을 구경한 일이 있었다. 상연된 레파토리는 해물렛이었다. 지금 그 주연 배우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 멋진 연기는 지금도 망막 속에 되살아나 주는 것이었다. 그렇다. 연극은 무대에선 배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이 계속되는 한 내 연극은 계속돼야 할 것이고 이왕 버려놓은 연극이라면 멋지게 해치워야 한다고 장택상은 스스로 자기한테 다짐을 주었다. 뭘 생각하시오, 지부장? 네. 뭘 생각하고 있었어? 하물렛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난 또다시 사표를 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소이다. 사표를 내느냐 마느냐? 그렇소이다, 장군. 아니 또요? 또? 장군이 내 건의는 받아주질 않으니 일은 할 수 없고 어쩌겠소. 물러나는 수밖에. 대체 무슨 때를 또 쓰려고 그러십니까? 때를 쓰려 하다니. 장군, 그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리요? 내가 때를 쓰려 하다니. 얘가 때란 말이 몹시 비위에 거슬리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취소한다 하고 나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부장? 공산당을 불법화하겠소, 못하겠소? 또 그 얘기요. 치프 저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두 사람이 꼭 의논이나 하고 온 것 같이 꼭 같은 말만 하니. 그야, 지부족은 안 하나. 한국의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꼭 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장군, 지부장도 그런 말을 하니까 나도 한 마디 덧붙이겠소만. 만일 우리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둡니다. 어쩌겠소이까, 장군? 우리들의 건의를 받아주겠소이까? 아니면 내 사표를 받아주겠소이까? 어느 쪽이요, 장군? 혼란 하는데 대체 무슨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요, 두 분은? 장군, 남한의 경제 상태가 왜 악화돼 가기만 하는지 아시오? 그게 공산당 때문이란 말이요? 그렇소이다. 분명히 공산당 때문이요. 조선 사람은 어째서 정적이라고 하면 잡아먹지 못해 애가 씌워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허튼 수작을 하는 게요, 또? 장군, 그건 장군의 실언이외다. 내 실언이라고? 그렇소이다. 당장 취소하시오. 어이가 없어, 장군? 어이가 없습니다. 그건 장군이 조선 공산당 놈들의 생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그 놈들은 남한의 경제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천인공노할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단 말이오. 그런데도 정적이기 때문에 때려잡지 못해 그런다? 차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봅시다. 음모라니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게요? 위조 지폐를 1,300만 원이나 찍어냈소. 뭐라고요? 위조 지폐를 1,300만 원이나 찍어냈다고? 그렇소. 그게 사실이요, 지부죠? 우리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할 리가 있겠소이까, 장군? 증거가 있어. 증거 정도가 아니오. 우리 경찰에선 바로 위조 지표를 찍어낸 진범을 체포했단 말이오. 글쎄, 범인을 체포했다 해도 증거가 있어야 할 게 아니겠소? 증거도 있고 그걸 입증할 사람도 있소이다. 어쩌시겠소, 장군? 통화 위조를 한 걸 계기로 공산당 불법화를 시키겠소, 못 시키겠소? 글쎄, 글쎄라니. 에? 장군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는 공산당 놈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법화할 수 없다고 계속 반대하겠단 말이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나. 나로서는 공산당에서 그런 엄청난 짓을 하리라고 생각지 않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군? 그 얘기라면 이제 그만해 드시오. 내가 보기에는 이승만 씨가 두 사람이 배후에 서서 두 사람을 사주하는 모양인데 두 사람이 끝까지 그런 주장을 한다면 난 부득불 이승만 씨를 국외 추방시킬 수밖에 없어. 뭐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누차 이승만 씨를 국외 추방시키려 했었지만 그때마다 생각을 돌이키고 했었다는 것은 두 분이 다 잘 알고 있을 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끝까지 공산당 불법화를 이구실 저구실 붙여서 들고 나온다면 나도 생각을 달리하겠소. 이승만 씨를 국외 추방시켜버릴 수밖에.
조병옥과 장택상이 하지의 방을 물러나가자 하지는 즉시 미군 CIC 대장을 불러들였다. 조선 공산당에서 위조 집회를 찍어서 남발했다는 정보가 있던데 귀관, 그런 정보를 들은 일이 있나? 없습니다, 각하.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각하? 조선 공산당에서 위조 집회를 남발하다니요. 지금 막 지부장이 와서 그러더군. 통화 위패를 찍은 진범이를 체포했다. 미군 CIC에서 그런 정보조차 입수 못하고 있었다니 죄송합니다, 각하.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야. 지부장이나 지부전은 이것을 계기로 조선 공산당을 불법화시켜버려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지만 조선 공산당을 불법화시킬 땐 조선 공산당 하나에만 그칠 문제가 아니야. 귀관은 모든 수사 능력을 동원해 조선 공산당에서 통화 위패를 찍어냈다는 진부를 가려내도록. 알겠나? 네, 각하. 한편 수도청으로 돌아온 장택상은 도무지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하지의 바보가 공산당을 불법화시켜버리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바보 같은 놈이 공산당을 두둔하려고만 드니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장택상의 가슴은 애만 타는 것이었다. 에이, 바보 같으니 어째 하지같이 바보 같은 놈이 진주군 사령관이랍시고 들어왔을까? 에이, 참. 누구야? 들어와. 각하. 무슨 일이야? 각하. 조선 정판사 창국과장인 박상근을 비롯해서 계원인 홍계훈 그리고 공장장인 신영범을 김창선의 자백에 따라 체포 구속했습니다. 박낙조인가 뭔가 하는 사장놈을 체포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찌 됐어? 죄송합니다, 각하. 정보가 샜는지 그놈은 달아났기 때문에 아직 체포하지를 못했습니다. 달아났다고? 네, 각하. 그럼 체포하기 어렵게 됐다는 얘긴가? 아닙니다, 각하. 체포는 시간 문제입니다. 각하, 사건의 모든 열쇠는 박낙종이라는 자가 쥐고 있는 것 같기에 체포에 전 경찰력을 동원토록 지시해 놨습니다. 잘했어. 그놈을 꼼짝 못하도록 해놔야 할 테니까 지체 없이 조선 정판사하고 조선 공산당을 수색하도록 하게. 이 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머리카락 하나도 빼놓지 말고 수집해놓도록 전력을 다할게. 네, 각하. 아참, 그리고 창고과장이니 공장장이니 하는 놈들을 체포했으니까 우선은 불이란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돼서 다행이지만 두통거리가 될 만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단 말이야. 그게 무엇입니까, 각하? 검찰이나 법원이야. 검찰이나 법원이라고요? 생각해보라고. 좌익계 놈들이 범법 행위를 했다 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단 사흘도 못 돼서 석방돼 나오는 이 실정이 아닌가. 왜 그런 기야? 그건 검찰이나 법원이 온통 벌겋게 물들어 있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검찰이나 법원의 판검사들이 6할 이상이 좌익 사상에 물든 자들이라고 합니다. 가봐라고. 그러니 두통거릴 수밖에. 그러니 경찰에서 아무리 노심초사해서 사건을 캐내고 범인들을 잡아들였지만 사흘도 못 돼서 놓여 나온다면 수재 사건 손을 대나 마나 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는 얘긴데 누구 이 사건을 맡아서 끝까지 흑백을 가려낼 만한 검찰관이 없겠나? 있습니다. 있어. 예, 그게 누군가? 조재천 부장검사입니다. 조재천 부장검사. 예, 그 사람이라면
아마도 양심껏 사건을 처리해 줄 겁니다. 틀림없이 믿을만 하지. 예, 믿어도 좋을 겁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만나 부탁을 하지. 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달라고. 아이고, 이거 웬일이십니까, 장남 선생께서? 나 조 부장검사한테 부탁이 있어 왔어. 무슨 부탁이신데요? 장택상은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벌어진 것을 대강 얘기했다. 사건이 아주 중대한 사건인데 우리 경찰에서 일단 검찰에 송치했다 해서 그만이라는 태도에 취할 수 없잖소. 더욱이 검찰이나 법원을 사상적으로 완전히 믿을 수 있다는 또 모르지만 장랑 선생님의 뜻을 알아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절더러 이 사건을 맡아달라 하시는 모양이신데. 그렇소. 바로 그거요. 잘 알겠습니다. 검사장하고도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소. 장택상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조재천은 검사장과 상의한 끝에 조선 정판사 사건을 스스로 맡아 나서기로 했다. 그래서 위선 중부경찰서로 나아가 수사계 담당 형사들을 만나 지금까지의 취조 결과를 청취했다. 무엇이라고? 조선공산당에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조 지폐를 찍어냈다고? 예. 정치자금으로서 1,300만 원씩이나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했다는 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답니다. 그 또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남한의 경제 교란입니다. 범인들이 자백을 했어 그렇게? 예, 자백했습니다. 그래. 그 범인들을 만나볼 수 있겠나? 예, 이리로 데려올까요? 전부 다 데려올 건 없고 창고 과장인 박상근이란 자하고 평판 과장이라는 김창선이하고 두 사람만 데리고 오도록 해. 예, 이 형사. 예. 박성근하고 김창선 두 사람을 데려다 주게. 예. 감사합니다.